내선동 RC 다가구 주택 따라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셔야 할 정보들은 우선 건물 정보, 건물에 대한 용도, 위치, 그리고 구조적인 시스템, 내력벽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건물에 대한 지내력, 그 다음 기타 평균 지표면이라던가 지하 수익 값 등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층별 정보에서는 각 층에 대한 층고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정보에서는 각 층별 정보에 입력하셨던 각 층을 기준으로 해서요. 해당되는 레벨에 포함되는 슬래브에 제하될 마감 하중과 활하중 값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로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이층으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 CAD 도면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 CAD 도면 각 층에 대한 CAD 도면을 등록을 해주시는 건데요. 각 층에 대한 CAD 도면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처음 받으셨던 파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CAD 도면 보시면요. 1층부터 다락층까지 CAD 도면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작업창의 모델 보기 창에서 CAD 도면을 모두 다 선택을 하세요. Shift 키를 누르시고요.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셔서 우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보이기 감추기 요거를 눌러주시고 탑뷰로 보시면은 지금 한 번에 CAD 도면이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각 층별로 들어가 있고요. 모델 보기 창의 층별 보기 창을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모델 보기 창과 층별 보기 창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층별 보기 창의 1층 바닥에 CAD 도면을 켜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2층 CAD 도면을 만약에 ON을 시킨다라고 하면 1층 바닥에서는 2층 CAD 도면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1층 CAD 도면을 이렇게 켜주셔야 되세요. 우선 계단부를 모델링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려볼게요. 이쪽에 계단참을 먼저 모델링을 할 거예요. 2층 바닥에 계단참을 모델링을 이렇게 두 군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계단참 중에서 해당되는 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참 있잖아요. 그 계단참을 아랫방향으로 내릴 겁니다. 내린 다음에 두 개의 계단참이 그럼 서로 다른 레벨에 존재할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두 개의 계단참을 연결해주는 계단 슬래브, 경사 슬래브를 모델링을 서로 각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모델링 탭에 보시면은 우리 경사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층 바닥을 2층 바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층별 보기 창에서 2층 바닥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계단부를 모델링을 할게요. 경사로 입력을 하시고요. 두께는 21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음량 변경하시고요. 210. 그러면 210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새 단면 등록은 이 리스트에 없을 때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계단참 핸드레일 쪽을 제가 이렇게 끊어서 모델링을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면에서 직교 스냅을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도면 중에서 직교 스냅 안 잡히면은 그 메시지 창 하단에 직교 모드 쪽 켜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핸드레일 쪽 클릭하셔서 마지막 닫기 씩 하시면은 이렇게 생성된 거 보실 겁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엔터 치시고 핸드레일 시작을 해서 닫기 씩 하시면은 계단실이 모델링이 되었고요. 이 두 개의 계단참 중에서 도면을 보면은 이쪽에 있는 계단참을 아랫방향으로 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아랫방향으로 1350 정도 내릴 겁니다. 딱 절반이에요. 층고 2700의 절반 1350. 그래서 부재를 선택을 하고 move 명령을 주세요. M, 엔터, 기준점. 어느 기준점을 잡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마우스로 클릭하고 거리 0, 0, 마이너스 1350 그리고 엔터 치시면요. 이렇게 계단 참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뭐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 계단참과 이 계단참을 연결할 수 있는 경사로를 모델링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경사로 명령을 주시고요. 요 절점, 여기 지금 초록색 절점 보이시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절점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보기 감축이라는 거 누르셔서요. 여기서 절점 탭의 절점을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절점이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절점 체크를 하시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께서는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너무 그 부재 형상 때문에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누르셔서 와이어프레임 놓고 그리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핸드레일과 핸드레일이 만나도록 그리시고 단수는 7단 하시면 단수 만들어지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1층 바닥에서 여기 중간 계단참을 이어줄 수 있는 슬래브를 모델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1층 바닥으로 가야지 1층 바닥에 캐드 도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1층 바닥 캐드 도면의 계단 부분부터 1층 바닥으로 층을 옮기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해볼게요. 경사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직교가 잡혀요. 여러분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까 벽체를 모델링 할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중심선 라인에 벽체의 구조선도 들어가야 돼요. 계단실의 구조선도. 왜냐하면은 계단실도 어찌됐든 하중을 받아서 하중을 받게 되면 슬래브 하중을 받게 되면 벽체의 구조선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벽체의 구조선으로 닿게끔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심선 기준으로 모델링 하시고 핸드레일 쪽으로 잡으셔서요. 마지막 닫기 C 하시고 단수 7칸 하셔서 형상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요때 작업 한번 하시고요. 캐드 도면 잠깐 한번 꺼볼게요. 1층 바닥에.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 얘가 깨끗하게 들어가시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1층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재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곳에 기둥이 있네요. 모델링 탭에 기둥 명령을 주시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곳에 이제 도면에 한 대각선과 한 대각선을 클릭을 해서 기둥을 만드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마우스로 클릭하려는데 스냅이 안 잡히시죠? 그렇죠? 스냅을 잡으시려면 무조건 도면에 대한 스냅이 켜져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스냅과 기본적으로 3가지 스냅을 켜 놓으셔야 돼요.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 이 3가지를 켜 놓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스냅이 잡히시겠죠? 그러면 기둥이 생성이 되십니다. 기둥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기둥을 생성을 할 때 기둥의 높이는 기둥을 생성할 때 입력하지를 않으셨어요. 그쵸? 단면이나 높이 이런 거 입력 안 하셨는데 단면은 캐드 도면을 따라서 자동으로 지금 그려지는 거고요. 이 높이는요. 기둥 명령을 주시면은 여러분들 이 작업창의 좌측 상단에 높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상단 레벨이 어느 위치에 할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높이 값이 지금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2층 바닥까지 그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둥까지 모델링을 했고 이제 벽체를 한번 모델링 해볼게요. 벽체도 기둥과 동일하게 수직 부재이기 때문에 높이가 EFL, 그러니까 1층 바닥에서 클릭을 해서 상부에 대한 레벨 값이 2층까지 간다라는 의미세요. 그래서 아래 메시지 창에 벽 생성이라는 명령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모델링을 하시면 두께 200짜리 벽체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지금 벽체는 두께를 180짜리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단면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단면으로 등록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 단면을 변경을 한다라는 의미는요. 벽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정보 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단면을 쓴다라는 의미세요.
그리고 이 등록되어 있는 단면이 아닌 새로운 단면을 쓰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새 단면 등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벽 생성을 할 때 등록되어 있는 단면이 180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0이라는 단면이 있기 때문에 200이 아니라 단면 변경을 해서 180으로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단면 아이디가 180, 두께가 180으로 바뀐 거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벽체를 모델링 할게요. 1층이니까 우리 외벽부터 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시도로 보시면 지금 외벽이 만들어졌죠? 똑같은 명령 치실 때는 엔터, 스페이스바 쳐주시면 되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궤도 한번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벽체 모델링 하실 때 고민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벽체 끝선에다가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다 해야 될지 이렇게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는데 이때 그 중심선에다가 기준으로 놓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금 끝선에다가 안 하고 여기다가 할 건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젠에서는 그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상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해석을 할 때는 실제로는 구조선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보시면 지금 이렇게 선과 그다음에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를 모델링 하실 때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셔야지 벽체가 지금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벽체랑 벽체, 벽체와 기둥 이런 부분들이 만날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요 와이어 프레임 버튼 다시 눌러서 꺼주시고요. 나머지 벽체를 모델링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내부에 지금 비구조 벽체도 있어요. 비구조 벽체 모델링 하시는 방법은요. 모델링 탭의 비구조 부재 쪽에 보시면 하중으로 치환될 부재들이 지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 벽 선택하시고요. 두께 100으로 할 거예요. 100으로 그대로 선택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모델링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오프닝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은요, 여러분들 오프닝은 다 원래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하시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프닝 하면은 창문하고 문이 있죠. 그래서 모델링 탭에 개구부 쪽 가시면 벽개구부가 있어요. 벽개구부 명령을 주시면은 개구부 높이 2100에 개구부에서 하단까지의 거리가 바닥에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문을 모델링 할게요. 이렇게 문이 생성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창문을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개구부 생성, 벽개구부 생성에서 이제 개구부 높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부 높이 H값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위치를 클릭하셔도 되세요. 개구부 높이는요, 제가 15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까지의 거리 D는 500으로 할게요. 하셔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창문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셔서 계급으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 한번 열어볼까요? 열기 하셔가지고요. 여기 저희가 드렸던 1층 수직 부재 완료라는 거 한번 더블 클릭하셔서 파일 한번 열어주세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되는 거는요. 이 지금 기둥과 벽체를 이어줄 수 있는 보를 생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보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이 기둥과 보와 벽체가 이제 편심에 맞게끔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그 측면보기 창으로 작업창을 좀 바꾸고요. 층 바닥을 2층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캐드 도면 2층 캐드 도면 한번 띄워 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볼을 그리시는 건데요. 기둥과 기둥 사이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큰 보로 모델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벽체에서 기둥과 연결되는 부분도 큰 보로 모델링 해주시면 되세요. 벽에서 나갔다, 기둥에서 나갔다, 기둥과 기둥 사이다 하시면 이제 큰 보로 모델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벽체와 기둥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보에 큰 보. 사이즈는 400에 600짜리 부재를 그대로 쓸게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기둥의 어느 점을 잡아서 이제 시작하셔야 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여러분들 수업 잘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예, 이 기둥 그쵸? 부재에 대한 구조선에 대해서 잡아서 시작을 하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기둥에서 벽체를 직각으로 이어주셔야 되세요. 직교로요. 그쵸? 우리 기둥에서 보 나갈 때 보통 직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드를 직교 모드를 켜주시고 직각으로 그어주시면 이렇게 직교로 지금 그려질 거고요. 반대쪽도 기둥의 구조선에서 여기 벽체까지 이어주세요. 그 다음 제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와이어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사실은 그 실수를 가장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둥과 기둥의 구조선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주시고 이 형상을 보시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태에서 우리 여기까지 벽체를 뽑기 때문에 벽체까지 뽑는 큰 보로 모델링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벽체까지도 큰 보 모델링. 이렇게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쪽에다 볼을 그린 거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이층 같은 경우는요. 여기 위에 지금 벽체가 이제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전이층 같은 경우에는 전이층 상부에 벽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벽체 하부에는 작은 볼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볼을 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벽에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큰 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편심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심 이동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일단 캐드 도면을 잠깐 한번 꺼볼게요. 해석상으로는 구조선으로 봤을 땐 지금 반듯한데 이제 형상이 지금 이제 어긋나 있으니까 이거를 형상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이 기둥의 아랫면에 맞춰가지고 이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볼게요. 모델링 탭에 이동에 가시면은 편심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편심 이동 명령을 주시고 두 개의 부재를 선택을 해서 기준 부재 지정을 할게요. M. 기준 부재 기둥 기둥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이 기둥이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하 L.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보 두 개가 형상은 구조선은 그대로 있는데 형상만 지금 이동이 되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있는 왼쪽에 맞추고요. 여기 있는 볼 오른쪽에 맞춰볼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대상 부재, 이 부재를 편심 이동을 할 거고 엔터, 기준 부재 지정 M, 기준 부재 기둥, 이 기둥의 왼쪽 L, 엔터. 그 다음 이 부재에 대해서 편심 이동을 하실 거죠? 똑같은 명령 대상 부재 선택, 엔터, 기준 부재 지정 M 하셔서 기준 부재 선택을 하시고요. 이 부재의 오른쪽 R, 엔터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준 부재를 지정을 해서 편심을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절점을 가지고서도 편심 이동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2층 캐드 도면을 키웠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보는 이 벽체의 라인까지만 간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시는 방법은요. 똑같이 편심 이동을 주시고 대상 부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 기준 부재가 아니라 기준점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이 점이 지금 요 벽체 라인까지.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시는 거 확인이 될 거고요. 대신 구조선은 어떻다? 구조선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편심 이동하는 방법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2층) 부재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층 바닥을요, 우리가 층별 보기 창에서 2층 바닥으로 한번 바꾸고요. 이 2층 바닥에서 CAD 도면을 띄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1층에 이미 외벽을 생성을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벽체 금방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벽만 쭉 따라서 제가 모델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개구부 생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면은 스냅을 한번 끄고요. 어차피 구조선만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벽체를 명령을 주시고 벽 두께 우리 180으로 바꿨죠? 하셔서 이렇게 한 번에 모델링이 되실 거예요. 네, 도면 스냅을 끄시면은 각 절점에 지금 부재선만, 구조선만 지금 이렇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요. 내부도 당연히 그리셔야 되기는 해요. 그리고 개구부 생성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인면으로 봤을 때 층별 보기 창은 2층하고요. 1층이 지금 같이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 상부층만 한번 남겨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아이콘 중에 상부층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상부만 보이실 텐데요. 이 상태에서 개구부 한번 생성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1500에 타단거리 500으로 해서 생성했던 거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도면 스냅을 다시 켜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금방 생성되시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슬래브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슬래브 생성은 지금 3층 바닥을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층 바닥을 3층 바닥으로 바꾸시고요. 이 상태에서 슬래브에 슬래브 210 두께로 가실 거고 자동 생성 G를 누르시면은 폐구간을 자동으로 잡아서 3층 바닥에 슬래브가 모델링이 될 거예요. 슬래브 모델링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자동 생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폐구간이 이제 있을 경우에만 자동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각형으로 그리시는 거세요. 여러분들 아마 쓰시면서 다각형으로 슬래브 그리시는 날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래브 명령 주시고요. 슬래브를 주시면은 우리 슬래브 두께는 기억하시죠? 층간소음 규정 때문에 저희가 210으로 이제 교육대 가이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면에 210을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면 변경 S210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각형 P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L을 선택을 하시고 이제 마우스로요.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직교 모드 혹시 켜져 있으시면 지금은 이제 끄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면은 한 번에 슬래브 형성도 가능하십니다. 매트 기초 생성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모델링 탭의 기초부에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매트 기초라고 있습니다. 매트 기초 명령을 주시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제로 시공되는 그 면에 연단 거리 300이 나가는 거잖아요. 외부 치수선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면을 켰어야 됐는데 1층을 지금 한번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려볼게요. 기둥의 외부 선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선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직교까지 직교 모드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요. 연단거리 300 엔터 치시면은 네, 이렇게 매트기 쪽까지 쉽게 모델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각 층마다 다 똑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조 정보에 들어가 있는 마감 하중하고 활하중은 각 층 단위로 들어가 있는 하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층마다 용도가 다를 경우에, 그러니까 같은 층인데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용도에 맞게끔 하중값을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구조정보상으로는 층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영역에다가 원하는 마감과 하라중 값을 입력을 하시는 방법은 마감 지정을 통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델링 탭에 가시면은 마감 지정이라고 있고요. 제가 마감 지정을 1층 바닥에다가 해볼게요. 층별 보기 창에서요. 1층 바닥으로 가서 제가 CAD 도면을 1층만 띄워놓고요. 그리고 여기 상부층, 하부층 중에서 하부층만 보면요. 매트만 보이겠죠? 예. 이 상태로 놓고 확대를 해서 마감 지정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미리 마감을 넣어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 마감을 추가하는 방법은 단위 앞에 버튼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마감 리스트가 떠요. 그래서 그룹별로 지금 이젠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주거시설인데 다른 용도로 만약에 입력을 하고 싶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요. 용도와 마감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용도는 얼마든지 그 구조 기준에 나와 있는 용도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용도를 확인하셔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활하중을.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실이라고 체크하고 확인. 그 다음에 마감 하중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재료를 추가하셔서요. 마감 재료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께값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요. 그 고정 하중 값이 지금 들어가요. 마감 하중 값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내가 지정한 마감을 추가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을 불러다가 그냥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젠에서는 욕실하고 발코니 쪽만 불러서 썼고요. 이제 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마감을 마감을 활하중하고 마감 하중에 들어가 있는 이 마감을 선택을 하셔서요. 부재를 선택하시거나 영역을 지정하실 수가 있고 부재가 그냥 무조건 한 판으로 선택이 되어 있다, 한 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영역으로 선택을 하셔서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세요. 발코니 쪽도 사각형 이렇게 하셔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마감이 들어가시는 거예요.